제가 일본에 가면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한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일본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임기가 끝나면 감옥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한국어로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판을 했고,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과 시위 문화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에서 굉장히 좀 반응이 크죠. 일본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크게 두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그때는 일본이 정말 크게 보도를 했어요. 정말 모든 미디어가 그 뉴스를 보도할 만큼, 심지어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이 나옵니다. 코미디언이 나와서 갑자기 최근에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거 알고 있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하고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해요. 이 정도로 일본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당시에 뭐 안타깝게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당하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탄핵 판결 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일본에서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봤거든요. 정말 뜨겁게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당시에 제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주제가 박근혜 탄핵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조차도 없는 아줌마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뭐 최순실부터 시작해서 정말 알 수도 없는, 외울 수도 없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 이름인데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일본에서도 뜨겁게 보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뭐 그 정도의 어떤 뜨거운 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일본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되고 있나요?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뭐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민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시위를 했잖아요. 탄핵 시위. 그걸 보고 일본에서는 일본의 언론,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조차도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의 빈약한 민주주의,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민주주의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러한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고, 지금도 똑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빈약한 민주주의, 한국은 제대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자꾸 대통령이 탄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그러한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외신과 달리 일본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그 언론의 특징이 있다면 반대 측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있으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그러한 시민들도 있잖아요. 꼭 그 반대쪽 사람들의 그 모습도, 그 소식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합니다. 그쪽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를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이 탄핵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잘못된 것인가? 좀 혼란을 줄 수도 있죠. 일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정말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내보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있는데 TV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걸 내보내지 않았다. 왜 일본에서는 이거를 바로바로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좀 처음에는 좀 일본 미디어에서는 조금 뒤늦게 좀 민기적거리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분석적인 기사보다는 그냥 사실만 전달하는,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만. 근데 외신들 보면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았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총을 잡고 있는 그러한 사진들, 뭐 그러한 사진들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 덕분에 이 계엄령을 막을 수가 있었다.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많이 내보냈는데 일본에서는 그러한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로 사실만 보도하는 거고, 일본의 정말 저쪽 진보 쪽에서 좀 이러한 거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온 것도 있어요. 왜 일본에서는 이러한 분석적인 기사가 없냐? 왜 비판적인 기사만, 아니면 사실만 전달하는 이러한 기사만 내보내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그러한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분석적인 기사를 쓰는 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처음에는 분석적인 기사가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현 정권이 일본에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판적인 기사를 내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분석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기사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일본도 지금 대통령을 버렸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일본에 가면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서. 왜 한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꼭 감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일본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임기가 끝나면 감옥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이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일본인들은 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정치인이 어느 정도 잘못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물어봅니다. 왜 일본 총리는 감옥에 안 가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일본 정치에 관심이 있고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무 말 못하고, 근데 대부분은 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대표적으로 아베 총리 들 수가 있잖아요. 정말 많은 비리 저질렀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예전에 그 도쿄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서 비리로 시작한 그러한 올림픽이잖아요. 정말 많은 비리가 터졌고, 그 이후에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뭐 사쿠라, 카케라던가 통일교 문제라던가, 그리고 최근에는 자민당 정치자금 파티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빵빵 터졌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만 보도를 했지, 누구 하나 일본 시민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일본은 한국의 시위 문화에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놀라죠. 그런데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시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시위는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러한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일본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재밌는 일이 있긴 있었는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수백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일본인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투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시위를 이제 직접 보기 위해서 투어 오는 일본인들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투어 상품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재미있는 부분이죠. 한국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모습을 본 일본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나요?
근데 이거는 일본의 정치권과 일본의 언론 자체가 한국의 이런 시위 문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보통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이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좋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진보 성향의 좀 그러한 일본 분들을 만나거든요. 시민운동 하는 분들, 좀 진보적인 시민운동 하는 분들, 시민단체, 뭐 이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정말로. 한국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 이분들은 진보적인 분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자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민당은 뭐 한 70년 가까이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없었어요,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썩을 대로 썩은 게 일본 정치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민단체들은 자민당하고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럽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본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부러워합니다. 한국 진짜 부럽다. 일본도 한국처럼 변해야 되는데 하면서 진짜 부러워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일본 공산당 의원이 그 선거운동 할 때 연설하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야당이고 좀 굉장히 진보적인 정당이고 그리고 특히 일본 공산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뭐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일본의 정치권은 뭐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층은 아예 일본 정치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에 뭐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치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뭐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을 부러워하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사실인가요?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뭐 60년대에 전공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폭력 시위로 변질됐어요. 뭐 적군파로 가서 이제 굉장히 폭력 시위로 변하고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고 하면서 일본 내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위는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일본인들은 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시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일본의 국민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인들은 대체로 이제 좀 조용하게 순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문제가 생겨도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 그러한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